안녕하세요. SK강TV입니다. 핸드백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에는 제목, 시나리오, 씬번호, 실제 촬영이 있듯이 핸드백 생산에도 제품 코드, 라우팅 코드, 공정 코드, 그리고 실제 작업이 존재합니다. 핸드백 제조의 핵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제품 코드는 이 영화의 제목과 같습니다. 어떤 가방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색상과 소재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된 정체성이죠. 다음은 라우팅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전체 스토리보드, 대본, 즉 어떤 순서로 어떤 장면들이 진행되는지 정해놓은 큰 흐름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공정 코드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영화의 씬번호와 같습니다. 각 장면이 어떤 작업인지, 어떤 순서로 촬영되는지 번호로 정확하게 지정된 세부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실제로 촬영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접 재단하고 스카이빙하고 본딩하고 봉지하는 리얼 생산의 순간입니다. 핸드백 생산은 이렇게 제품 코드, 라우팅, 공정 코드, 실제 작업, 영화 제작의 논리와 완전히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공장관리, 생산관리, 스마트 팩토리까지 모든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핸드백 생산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품 코드입니다. 이것은 영화로 치면 제목에 해당합니다. 영화는 제목이 있어야 어떤 시리즈인지, 어떤 세계관인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지 방향이 정해지죠. 핸드백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HB2401001 이 코드는 이 가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가방의 정체성이자 이름입니다. 마치 영화 제목이 어드벤져 1, 어드벤져 2처럼 시리즈를 구분하듯 핸드백에서는 HB2401 토트백, HB2402 숄더백 이렇게 제품 코드가 시리즈와 모델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나, 제목이 정해져야 영화가 시작되고 제품 코드가 정해져야 개발과 생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품 코드는 핸드백 생산의 첫 페이지이자 모든 공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첫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라우팅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영화로 치면 바로 전체 시나리오, 즉 대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RT-HB2401V1이라는 라우팅 코드는 이 가방을 어떤 순서로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정의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커팅, 스카이빙, 본딩, 소잉, 어셈블리, QC 등등 이런 공정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전체 시나리오 안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어떤 등장인물이 언제 등장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라우팅이 바뀌면 시나리오가 바뀌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작업 흐름이 변화하고 공정 순서나 작업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우팅에는 V1, V2, V3 같은 버전업이 존재합니다. 영화 대본이 수정되면 새 버전이 나오듯 생산 방식이 바뀌면 라우팅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라우팅 코드는 이 가방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제조 전체 스토리를 담고 있는 핵심 설계도입니다. 라우팅 코드 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라우팅 레벨입니다. 라우팅 레벨은 영화로 치면 시즌과 챕터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즉, 전체 이야기의 큰 골격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L0부터 L4까지 존재하며 L0는 영화의 전체 엔딩까지 포함한 가장 상위 구조입니다. L1, L2는 영화의 중간 챕터, L3, L4는 카메라가 실제로 촬영하는 세부 컷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L0는 전체 영화 플롯, L1은 시즌, L2는 에피소드, L3는 장면, L4는 실제 카메라 컷, 이렇게 점점 더 세밀해지는 구조입니다. 핸드백 제조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큰 흐름으로 갈 것인지 레벨 0에서 틀을 잡고 그 다음은 레벨 1, 레벨 4로 내려가면서 재단, 스카이빙, 본딩, 봉제 같은 세부 공정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라우팅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흐름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큰 구조에서 세부 단계까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라우팅 레벨은 핸드백 제조라는 영화를 어떤 시즌으로 나누고 어떤 챕터로 쪼개고 어떤 장면으로 구성할지 정해주는 구조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공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공정 코드는 영화로 치면 장면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10번, 20번, 30번, 그리고 공정 400번 이렇게 번호가 올라가는 10번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정 10번은 재단, 즉 시퀀스 넘버 1이고 공정 400은 QC 공정을 의미하며 시퀀스 넘버 40,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정 코드는 라우팅이라는 시나리오, 대본 안에서 어떤 장면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식별자입니다.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을 딱 봤을 때 지금 시퀀스 2번은 스카이빙 단계에 있구나. 지금 시퀀스 3은 본딩 공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조 흐름을 장면 단위로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핸드백 제조는 여러 공정이 섞여 복잡해 보이지만 공정 코드가 붙는 순간 영화 장면처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즉, 공정 코드는 라우팅이라는 시나리오, 대본을 장면 번호로 나누어주는 기준이자 전체 생산 흐름을 명확하게 해주는 핵심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공정 시퀀스는 영화로 치면 실제 촬영 순서, 즉 카메라가 돌아가는 실제 순서를 의미합니다. 공정 코드가 영화의 씬 1, 2, 3처럼 장면의 번호를 정의해주는 것이라면 공정 시퀀스는 그 장면들을 어떤 순서로 촬영할지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작업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공정 순서 10 재단, 20 스카이빙, 30 본딩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공정 30이 20 앞에 올 수도 있고 공정 20이 30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정 시퀀스입니다. 즉 공정 코드가 장면 번호를 정해주는 방식이라면 공정 시퀀스는 실제 촬영 일정표, 오늘 어떤 장면을 먼저 찍고 어떤 장면을 그 다음에 찍을지를 결정하는 실제 실행 순서입니다. 핸드백 제조는 공정이 많고 복잡하지만 공정 코드와 공정 시퀀스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생산관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라우팅 시퀀스 컴패리슨 테이블입니다. 즉 라우팅 공정 순서 비교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공정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라우팅이 됩니다. 여기서 V1과 V2 두 버전의 라우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버전 1, 오른쪽은 버전 2입니다. 파란색 라인은 버전 1의 공정 순서고 오렌지색 라인은 버전 2의 공정 순서를 의미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바로 공정 변경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파란 라인과 오렌지색 라인이 시퀀스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라우팅 시퀀스가 바뀐 공정입니다. 예를 들어 리컷 또는 라이닝, 소잉 같은 공정이 기존보다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리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교차하게 됩니다. 라우팅에서 시퀀스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웹의 흐름, 작업 순서, 표준 시간, 품질, 원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공정 순서가 바뀌면 반드시 라우팅을 버전 1과 버전 2로 분리해야 됩니다. 두 버전의 라우팅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공정 변경이 생산성, 품질,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식은 스마트 팩토리, MES, OEM 공장에서 라우팅 변경 승인 시 반드시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어서 라우팅 마스터 예시를 보겠습니다. 라우팅 마스터의 핵심 역할은 각 공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장에서 수행되는지를 하나의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문서가 기준이 되어 BOM, 생산계획, 작업지시, MES 데이터가 모두 연결됩니다. 라우팅 코드, 레벨, 공정 시퀀스, 공정 코드, 공정명, 작업장, 표준 시간 이 항목들이 라우팅 마스터에 포함되게 됩니다. 라우팅 코드는 제품 코드와 1:1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제품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라우팅 레벨은 공장을 상위 그룹으로 묶어 어느 단계의 작업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레벨 3는 부품 제작 단계, 레벨 2는 봉제 단계, 레벨 1은 조립 단계, 그리고 레벨 0는 완제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 더 있는데 레벨 4는 원자재 단계입니다. 공정 시퀀스는 그 공정이 진행되는 순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 코드는 예를 들어 공정 10번은 커팅, 20번은 스카이빙, 공정 30은 본딩과 같이 공정의 번호와 이름을 표준화해서 놓았습니다. 이 공정 코드가 정확해야 공정별 원가, 생산성, 품질관리 데이터가 모두 맞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워크센터는 그 작업이 진행되는 물리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표준 시간은 개발 또는 샘플실에서 그 제품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고, 특별히 또 생산 기술팀이 있는 곳에서는 사전에 매스 프로덕션, 즉 대량 생산 전에 테스트 라인을 꾸려서 이 표준 시간을 산출해서 입력하기. 라우팅 마스터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핸드백 제조에서는 하나의 공정 순서라도 바뀌면 생산시간, 인력 배치, 품질, 원가가 모두 달라집니다. 라우팅 마스터는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고 공장 전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라우팅 마스터는 전체 공정을 빠짐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라우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생산 라인 구성, 작업 표준서, 표준 시간, 윗 흐름 모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라우팅 마스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라우팅 마스터는 단순한 공정표가 아니라 핸드백 공장의 생산 로드맵이자 모든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핵심 문서입니다. 다음은 라우팅 마스터의 레벨 0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무게 그리고 비고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벨 0는 제품 생산의 최종 단계, 즉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핵심 구간입니다. 전체를 이 메인 어셈블리 쪽을 보시면 전체를 하나로 완성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품의 모든 파트가 하나로 조립됩니다. 앞판, 뒷판, 안감, 지퍼, 스트랩, 핸들까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부품이 드디어 하나의 가방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메인 어셈블리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엣지 페인팅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페인팅 공정을 말씀드리면, 엣지 페인팅 작업은 공정 위치는 스타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 A, 스타일 B. 엣지 페인팅은 원래 레벨 0의 마감 공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핸드백 스타일에 따라 공정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 A와 B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스타일 A는 레벨 0 후반, 즉 완제품 마감용 엣지 페인팅이 되겠고, 스타일 B, 레벨 2 또는 레벨 3 단계의 엣지 페인팅이 이루어지는데, 본딩 후 겉감 합봉 전에 하는 선행
엣지 페인팅입니다. 레벨 제로 타입 A의 경우 전체 조립이 끝난 후 외관 품질을 높이는 최종 마감 공정으로 엣지를, 즉 재단면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B를 보면 레벨 2나 레벨 3 단계에서 페인팅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본딩 후에 겉감 합봉 전에 선행 엣지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급 구조의 핸드백에서는 겉감 패널을 합봉하기 전에 미리 엣지 페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널 단품 상태에서 엣지를 재단면을 먼저 잡아야 라인, 균일도, 형태, 안정성, 코너 품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엣지 페인팅은 스타일과 구조에 따라 부품 단계, 즉 레벨 2 또는 레벨 3 또는 완제품 단계 레벨 0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큐시, 즉 출하 직전에 최종 검사가 진행됩니다. 스크래치, 스티치, 형태, 치수, 기능성까지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레벨 제로는 핸드백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립, 마감, 최종 검사까지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우팅 마스터 예시 레벨 1 소잉 부분입니다. 지퍼, 포켓, 핸들, 스트랩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트, 사이즈, 무게, 그리고 비고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퍼 봉제입니다.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가방의 열고 닫힘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치수, 중심선, 슬라이더 위치가 정확해야 하고 편차가 있으면 어셈블리 조립 단계에서 맞지 않게 됩니다. 다음 포켓 봉제입니다. 실용성과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판 포켓, 내부 포켓, 카드 포켓 등 다양한 포켓 구조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포켓 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쌍침 간격이 전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핸들 봉제입니다. 강도와 균일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핸들 봉제는 특히 난이도가 높은 공정입니다. 튜블러, 플랫, 롤드, 타입에 따라 스티치 균일도, 가죽 두께, 심재, 그 핸들 안에 쓰는 그 보강제입니다. 그 심재의 위치가 모두 달라지며 좌우 핸들의 길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안에 들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랩 봉제 보겠습니다. 착용감을 결정하는 라인 작업입니다. 스트랩 봉제는 길이, 두께, 봉제 규격이, 상침 규격이 사용자 착용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엣지 처리, 보강제 적용 유무, 버클 위치까지 기준 규격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레벨 1 합봉 단계에서 각 부품의 치수, 대칭, 강도, 외관, 품질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흔들리면 이후 조립, 메인 어셈블리 조립과 파이널 QC에서 불량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벨 1 봉제는 단순 봉제가 아니라 지퍼, 포켓, 핸들, 스트랩의 규격을 정확히 잡아 완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핸드백 제조의 중심축이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우팅 마스터 예시로 레벨 1 소잉인데 겉감, 앞판 포켓 지퍼 부분입니다. 그 파트와 사이즈, 스펙,
나와 있습니다. 겉감 작업은 먼저 겉감 패널을 맞추고 형태를 잡아주는 공정입니다. 스카이빙 본딩을 거쳐온 패널들을 정확한 치수와 대칭으로 봉제하여 가방의 외형과 라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앞판 포켓 지퍼, 프론트 포켓 지퍼, 다음은 앞판 포켓 지퍼 작업입니다. 이 공정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지퍼 위치, 라인 곡률, 포켓 오픈 높이, 기준 규격과 일치해야 이후 조립 단계에서도 오차 없이 맞물립니다. 이 레벨 1 소잉 이 작업은 왜 중요한가 하냐면 레벨 1의 겉감과 지퍼 작업이 정확해야 스트랩, 핸들, 본체 조립 단계에서 모든 부위가 완벽하게 아구가 들어맞습니다. 즉, 이 단계는 제품의 품질과 외관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다음은 라우팅 마스터 예에서 레벨 1 소잉 핸들 부분, 어깨끈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가 나와 있고요. 사이즈, 팩, 그리고 무게가 항목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핸들과 어깨끈은 핸드백에서 외관 강도, 착용감을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레벨 1에서는 이 두 파트의 정밀 봉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핸들 소잉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품의 손맛과 강도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핸들 봉제는 튜블러, 롤드, 플랫, 라운드, 형태에 따라 내부 보강재, 중심축, 코어죠. 스티치 라인이 모두 달라집니다. 좌우 핸들의 길이와 두께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곡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내 편차로 정확하게 맞아야 메인 조립 단계에서 가방의 밸런스가 유지됩니다. 숄더 스트랩 소잉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착용감을 결정하는 구조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깨끈 봉제는 길이, 두께, 보강재 적용 여부에 따라 착용감과 내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정밀 공정입니다. 버클, 고리, 장식의 위치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길이 조절이 비대칭이 되거나 장력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핸들과 스트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공정은 단순한 봉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성, 안전성, 스티치 균일도, 라인 정확도가 완성품 품질을 결정합니다. 핸들과 스트랩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레벨 0 조립에서 전체 제품의 밸런스가 맞고 최종 QC에서도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라우팅 마스터 예시에서 레벨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작업에는 본딩 라미네이션이 있고 리컷이 있습니다. 지금 시트 보시면 전장에서 본 거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차일드 코드와 페어런트가 있습니다. 차일드 코드와 이 페어런트 부분은 모품목은 그 상위 품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하위 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일드 코드는 모품목을 구성하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작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컴포지션 보면 가죽과 EVA를 라미네이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파이널 두께가 보이고요. 무게가 보이고 그게 이제 사용되는 모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벨 2는 핸드백 제조에서 겉감과 안감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핵심 공정 레벨입니다. 이 단계에서 재료는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부품의 형태로 완성되어 이후
레벨 1 봉제로 넘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본딩 형태를 만드는 첫 번째 구조 작업을 보면 본딩, 즉 본딩 공정은 가죽, 보강제, 안감 등 서로 다른 소재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 형태를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스카이빙된 가장자리, 중심선, 곡면 구조를 본딩으로 먼저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이후 소잉 단계에서 치수와 라인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명품 핸드백에서 본딩 품질은 패널의 평탄도, 두께, 균일도, 모서리 라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라미네이션, 이거는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구조 공정입니다. 라미네이션은 가죽과 보강제를 열, 압력, 접착 조건으로 결합해 강도, 탄성, 내구성을 올리는 공정입니다. 얇은 가죽을 단단하게 보정하거나 일정한 두께와 감촉을 유지해야 하는 디자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공정이 정확해야 핸들의 강도, 겉감의 탄력, 포켓, 스트럭처 등이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즉, 쉐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레벨 2 리컷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딩과 라미네이션이 끝나면 패널은 다시 리컷, 즉 2차 재단을 거칩니다. 이는 단순 재단이 아니라 최종 치수, 곡률, 대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정밀 공정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본딩과 라미네이션을 거치면 소재가 약간 늘어나거나 수축되는데 리컷 단계에서 이를 보정해 소잉 단계에서 모든 패널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만들기, 그 작업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리컷을 진행합니다. 레벨 2의 역할은 봉제 품질의 기반을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2는 부품을 정확한 규격의 패널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본딩으로 형태를 안정화하고 라미네이션으로 강도를 만들고 리컷으로 최종 치수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 단계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다음 단계인 레벨 1 봉제에서 스티치가 직선으로 떨어지고 포켓, 지퍼, 핸들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며 레벨 0 조립까지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라우팅 마스터 예시 레벨 3 커팅 부분입니다. 차일드 코드, 즉 작품목 코드와 작품목 이름, 사이즈, 최종 두께, 무게, 그리고 모품목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벨 3는 핸드백 제조의 출발점인 커팅 공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자재인 가죽과 원단을 정확한 규격의 패널과 파츠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치수 형성의 핵심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팅은 단순 절단이 아니라 이후 봉제와 조립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도록 치수, 곡률, 대칭을 0.5에서 1mm 단위로 관리하는 정밀 공정입니다. 재단은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치수 편차가 생기면 스티치가 맞지 않고 패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레벨 1, 레벨 0에서 불량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커팅 품질이 곧 전체 라인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명품 핸드백에서는 가죽 특성, 결 방향,
신장률을 고려해 프레스, 플랫베드, 슬리터, 레이저 커팅 등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패턴 배치와 소유량은 원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레벨 3 커팅은 가죽을 부품으로 만들어주는 제조의 시작이자 완성품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공정입니다. 이어서 라우팅 마스터 예시 레벨 3 스카이빙, 스플리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3에는 스카이빙과 스플리팅이 포함되겠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자품목 코드가 있고 작업 전 두께, 작업 후 두께, 작업 후 무게 감소, 그리고 모품목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레벨 3는 가죽의 두께를 조절해서 이후 본딩, 봉제, 조립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스카이빙과 스플리팅 공정이 해당되겠습니다. 스카이빙은 가죽 가장자리를 부분적으로 얇게 깎아 접히고 겹쳐지는 부위 두께를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모서리가 두꺼워져서 스티치가 울고 형태가 틀어지며 본딩도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스플리팅은 가죽 전체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평면 조절 작업입니다. 가죽 한 장에도 부분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스플리팅으로 전체를 균일하게 맞춰줘야 이후 패널 재단과 봉제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스카이빙과 스플리팅이 필요한지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봉제가 가능하도록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둘째, 패널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치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셋째, 완제품 외관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레벨 3의 스카이빙과 스플리팅은 가죽을 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두께 조절이 정확해야 본딩, 리컷, 소잉까지 모든 공정이 품질 기준에 맞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라우팅 마스터 레벨 4 원자재 항목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아이템 코드, 아이템 네임, 매트리얼 스펙, 사이즈, 무게, 모품목 코드, 소유량, 이 각각의 것들이 라우팅 마스터 레벨 4 원자재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핸드백 제조의 첫 단계는 완성품의 품격을 결정짓는 재료 선정에서 시작합니다. 엄선된 가죽, 원단, 안감, 금속, 부자재가 이 레벨에서 관리됩니다. 가죽은 텍스처, 두께, 색상, 일관성을 기준으로 선별되고, 금속 장식은 내구성과 도금,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됩니다. 원단과 안감은 터치감과 내마무성, 염색 결리도를 확인하여 투입됩니다. 각 자재는 MES 시스템을 통해 자재 코드와 노트 정보가 추적되며 이 데이터는 이후 모든 공장의 품질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원자재의 품질이 핸드백의 완성도와 브랜드 가치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소잉 공정을 왜 나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유 5가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겉감이 앞판, 뒷판, 옆판, 바닥판, 핸들, 스트랩으로 공정이 나눠져서 겉감을 형성하고, 안감은 안에 내부 포켓과 라이닝이 합쳐져서 안감을 구성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같이 어셈블, 즉 조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현업에서는 15개 이상의, 많게는 20개도 이런 공정들이 세분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첫째는 부위마다 작업 난이도와 장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감 봉제, 겉감 봉제, 지퍼 봉제, 포켓 봉제, 같은 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미신기와 봉제 속도, 실 종류, 난이도 모두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정 시간, 즉 표준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감 만드는 데는 3분, 겉감 만드는 데는 7분, 조립하는 데는 4분이라고 할 때 한 공정으로 묶으면 원가 계산이 틀어집니다. 또한 작업 지시, 인력 배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업자가 다르고 생산 라인이 달라집니다. 안감 봉제 이 부분은 비숙련자도 가능하다고 하고, 위피 봉제, 즉 겉감은 숙련자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또 지퍼는 정밀 작업자가 필요해서 숙련자 중에 고도의 숙련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정 구분을 안 하면 교육이나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MES ERP에서 윗 관리가 정확도가 나누면 나눌수록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공정을 나누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명확해지고 공정별 생산량 체크가 가능합니다. 리드타임 계산이 정확해지고,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핸드백 생산의 전체 구조를 제품 코드, 라우팅, 공정 코드, 공정, 이 흐름대로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품 코드는 이 가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이름이고, 라우팅과 라우팅 코드는 전체 공정의 큰 흐름을 설계하는 스토리보드, 즉 대본, 공정 코드는 라우팅을 구성하는 개별 장면의 코드, 그리고 공정 시퀀스는 그 장면들이 실행되는 실제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체계가 명확해야 핸드백 공장의 공정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작업하더라도 정확한 기준대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제조 프로세스도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SK강 TV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생산 관리와 스마트 팩토리 실전 지식을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